나마스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알 참사랑의 한알거사 김기권입니다. 자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호, 여기에 적혀진 연호입니다. 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연호는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 동북아 문화권의 군주 국가에서 쓰던 기년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수를 이렇게 세는 그런 법입니다. 원호라고도 하지요. 연호가 처음 정리된 것은 기원전 114년 한나라 무제 때 동중사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한무제가 연호제도를 정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것은 그렇다 하고 우리 민족의 국가 중에서 어떤 임금님께서 어떤 연호를 맨 먼저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우리 민족의 국가 중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기록은 391년에 즉위하신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께서 사용하신 영락이라는 연호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연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통 조라 그러죠. 이런 것에 무척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근세 조선을 보고 이씨 조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 정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하나의 국가를 개인 성을 붙여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광개토 태왕이 맞습니다. 태왕, 왕 중에 왕이다. 즉 중국식으로 말하면 황제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고구려에서는 태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제가 잠깐 좀 써놨습니다만은 꼭 태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일본 애들이 만든 대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광개토 태왕, 광개토 태왕 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께서 쓰신 영락이라는 연호가 우리 민족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쓴 연호입니다. 신라는 536년에 법흥왕 23년에 건원을 최초의 연호로 사용을 했었고 그 뒤로 개국, 건복, 임평, 태화 등을 연호로 썼으나 650년에 당 태종이 신라가 연호를 따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당시에 당의 연호인 영의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의 법통을 이은 대진국,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해는 어떻게 있을까요? 699년 대진국을 건국하신 호조이신 대조영 태왕께서는 천통을 연호로 쓰셨고 이후 계속 태왕님들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 황제께서는 천수를 연호로 쓰셨고 천수, 자 한번 볼까요? 대조영 태왕께서는 이렇게 천통을 쓰셨고 고려 왕건 황제께서는 천수라는 연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4대 광종 황제께서는 광덕, 준풍을 연호로 쓰다가 중국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썼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선은 어찌했을까요? 참 불행합니다. 조선은 아예 건국 때부터 본인들이 독립된 국가이기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나라도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명예속국, 제후국을 자처해버렸기 때문에 연호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불행하죠. 조선의 무덤, 모두 무덤에 가면은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조선이라. 한번 볼까요? 유명조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슬프고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후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무덤에 있는 비석마다 전부
전부 다 이걸 새겨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자, 그리고 연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세계 만방에 대내외에 선포하는 국가 정통성의 표현이고 국가를 세운 민족의 뿌리면서 국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력의 선포이고 국격의 표현입니다. 해서 식민지라든가 속국은 연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연호도 사라져버렸고 조국 대한민국 국가의 연호를 제정한 바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민족 정신이 바로 서고 민족 정기가 있기나 한 나라인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식민지입니까? 속국입니까? 조공국가입니까? 제후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자주국이고 독립국이고 이렇게 한민족의 정통국가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민족의 연호도 쓰지도 않고 국가의 연호도 없이 왜 오직 서기 연호만 쓰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연호는 왕조 국가에서만 쓰는 옛날 유물이 아닙니까?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대만이라고 불리우는 중화민국 왕조 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다. 중화민국은 민국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중화인민공화국도 민국이라는 연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일본도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입헌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헤이세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주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상징으로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연호가 없습니다. 오직 서기 연호만 줄기장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누구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한 분도 지적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위기라고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소동파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서기 2019년에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이 시대를 서양의 식민지 시대였다고 기록하지 않을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표이신 김준엽 선생님께서는 역사에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슬람권을 제외한 전 세계는 세계 공통 연호인 서기 연호를 쓰고 있고 저 역시 세계 공통 연호인 서기 연호를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 연호를 쓰면서도 우리 한민족의 연호, 조국 대한민국의 연호를 함께 쓰자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쓰지 말고 꼭 함께 쓰자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5살인 제가 55년생입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서기 연호와 단기 몇 년이라고 쓰여진 책을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책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단기 연호, 우리 민족의 연호는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5 단기연호 폐지 법령을 선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단기연호를 완전히 폐기해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즉 서기연호가 단기연호를 빼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1961년 11월 11일 날 박정희 의장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11월 13일 박정희 당시 의장을 만나서 당신 말이야 단기연호 버려라, 그리고 서기연호만 써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 1월 1일 날 단기연호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단기연호의 폐지는 우리 한민족의 정통국가 조국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정통국가임을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긴 골수 친일파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는 역사가 판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판정을 할 것이나 단기연호 폐지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서 정말 민족을 배신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1962년 1월 1일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민족이 없는 나라, 조상이 없는 나라, 선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1919년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의 한거에서 거족적으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의 정신과 희생을 이어받아 동년 4월 11일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의 상하이 서금 1호에서 제1차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서 가슴 벅찬 외침이고 선포이겠습니까? 간악한 일제 침략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을 맞기까지 무려 27년간 자싱, 항저우, 전장, 장사, 광저우, 르저우, 치창, 충칭 등 중국 전역을 옮겨 다니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또 걷고 헤쳐왔습니다. 무려 4,000km를 옮겨 다니면서도 오로지 한마음 한길,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내놓으신 독립투사님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이룩된 나라입니다.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공화정의 나라 대한민국을 쿠데타로 짓밟은 것도 씻지 못할 만고의 죄업일진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민족의 정통성의 상징인 단기연호를 폐기한 그 죄는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기연호의 폐기로 말미암아서 2019년 하면 감이 잡힙니다. 근데 올해가 단기 4352년이 하면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4352년이 몇 년이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없어져 버린 나라, 민족 정의가 사라져 버린 나라, 또한 그 누구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한번 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세계 공통연호인 서기를 씁시다. 쓰되 우리 한민족의 정통연호인 단기와 조국 대한민국의 정통연호인 대한을 함께 쓸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올해 서기 2019년 단기 4352년 대한 100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로부터 올해가 딱 100년 된 해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민족과 조국의 상징인 단기와 대한연호를 함께 씀으로 해서 민족의 정통성, 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우리가 잊고 빛내고 가다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한다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인 근간과 그 다음에 우리 독립투사들의 독립의 열망의 근원이 됐던 대한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